반갑습니다. 페페 아빠입니다. 오늘은 2월 20일입니다. 드디어 기다렸던 모네로 코인이 상장 폐지를 당했죠. 바이낸스 상장 폐지.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모네로 코인은 단순한 다크 코인을 넘어서 채굴 세력들이 주로 이 모네로 코인을 채굴을 해왔던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거래소 원래는 이제 OKX 정도에는 상장이 되어 있었는데 상장 폐지가 되고 나서 바이낸스에서 그나마 거래가 됐는데, 이 거래가 됐다는 거 뭐냐면 바이낸스의 채굴 세력들의 이제 물량들을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위해서 매도를 했을 때 무언가 좀 이제 유동성이 좀 풍부합니다. 바이낸스는 다른 거래소들보다도요. 그 정도 물량들을 이제 받쳐줄 만한 유동성 거래소가 이제는 없다는 거. 물론 뭐 쿠코인, 게이트, 크라켄 이런 거래소들도 있기는 한데 뭐 후오비도 있고요, 비트파이넥스도 있는데 바이낸스만한 곳이 없거든요. 근데 바이낸스가 이제는 상장 폐지가 됐기 때문에 채굴 세력들이 그러면 모네로를 앞으로 살려둘지 그냥 아니면 버려버릴지, 그게 아마 단기적으로 코인 시장에서 좀 이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모네로는 이제 결국에는 결국에는 아마 이전에 지켜줬던 고점들, 22년도부터 지켜줬던 이 저점들, 이제 지지를 해줬던 구간들을 아주 시원하게 뚫어줄 수도 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는 채굴 세력들이 던져가지고 이제 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유동성을 받쳐줄 수가 없죠. 지금 상황에서 매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건 뭐 데스트 토네이도처럼 한 번에 급락 현상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건데, 신규 공매도 트레이더도 먹음직스러운 지금 이제 파이가 엄청 크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3조이기 때문에 이 모네로 코인의 시가총액을 3천억, 4천억까지 떨어뜨려서 이제 공매도 차익 실현을 보기도 굉장히 좀 이제 위험한 포지션에 취해 있다는 거, 일반적인 단기적인 트레이더들도 진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모네로 코인이 급락하기 전에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끝발, 마지막 채굴 세력들의 물량 정리를, 만약에 남아있는 모네로 코인이 몇 천억 가까이가 된다면, 몇백억 가까이가 된다면 그냥 공매도 하면서 던지는 그런 선택지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있겠는데 그냥 끝발로 그냥 마지막 한번 이제, 지금 시장 상황이 어쨌든 비트코인이 5만 달러 정도를 지켜주고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쇼 커버링처럼 한번 이제 쐐기의 상승을 만들어내고 하락을 하던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이거 돈 쓰는 것도 아깝다, 돈 쓰는 것도 아까우니까 그냥 모아놨던 물량들 공매도 그냥 모아가지고 던지자. 뭐 20% 30%더 올릴 거면 그냥 그거 가지고 공매도 모아놨다가 채굴 세력들이 모아놓은 모네로 코인 몇백억치를 시장에다가 던지면 100달러는 그냥 우습게 깨집니다. 우습게 깨지고 100달러가 떨어지면 모네로 코인은 그간에 지켜줬던 이전의 저점들을 다 깨버리고 신규 저점을 한번 만나러 갈 겁니다.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채굴 세력들 때문에 버텼던 모네로 코인인데 채굴 세력들이 버리면은, 채굴 세력들은 다른 코인을 캐면 돼요. 다른 코인을 캐면 되는 거고, 그 채굴 세력들이 또 이제 인위적으로 코인들을 만들어 가지고 올리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는, 버리는 선택도 바이낸스에서 굳이 상장 폐지를 하는 코인을 굳이 가져갈까라는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아직까지는 선물이 상장이 되어 있기는 한데 다시 재상장할 일은 없거든요, 현물을. 그래서 이제 선물에서 가격들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뜨리고서 이것까지도 이제 상장 폐지를 할지 유지를 할지, 그것까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크코인에 대한 이제 SEC로부터 이제 규제를 받는 건 언제든지 열려 있기 때문에 이미 모범적인 이제 선례들을 많이 보여줬어서, 그러면 이제 다음은 이제 코로나 이전의 저점까지도 돌파를 할 수도 있어요. 이 다크코인 중에서도 이제 특히나 모네로 코인이 굳이 필요할까라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동성 상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지. 그냥 간단하게 게이트.io 거래소에서 지정가 매수로 이제 잡혀 있는 물량들에 대해서 한번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일단은 모네로 코인은 시가총액이 3조입니다. 그쵸? 모네로는 3조. 그리고 최근에 업비트에 상장했던 스페이스 아이디, 이건 그냥 예시 상황이에요.
스페이스 아이디의 시가총액은 4천억입니다. 그래서 게이트 IO가 이제 모네로 코인이 이제 거래량이 한 세 번째 정도로 쿠코인 다음으로 많으니까 여기서 이제 거래량 대비해서 지정가 매수에 어느 정도 물량들이 체결이 되고 걸려져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제 모네로 코인은 110달러까지 지정가로 체결될 수 있는 물량들이 여기 보시면 17만 3천 K, 그러니까 원화로 따지면 거의 한 2억 한 3천 정도가 되죠. 110달러인데. 근데 이걸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모네로 코인은 시가총액이 3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스페이스 아이디도 게이트에서 보니까 이거는 더 놀라운 게 뭐냐면 단순하게 10%잖아요. 10% 호가니까 110달러, 119달러에서 거의 10% 정도 호가가 한 2억 3천 정도가 걸려 있다면 스페이스 아이디는 0.6달러까지 이것들을 총합 계산을 해보면 10억이 넘게, 거의 한 15억 정도가 넘게 걸려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좀 이제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차이가 모네로 110달러까지 지정가 매수 정확하게 계산을 해볼게요. 정확하게 지금 현재 기준으로 161만 달러, 16만 1달러, 1000달러. 모네로 시가총액 3조. 시총 스페이스 아이디는 얼마죠? 근데 이건 스페이스 아이디뿐만 아니고 모네로랑 다른 것들을 비교해도 굉장히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냥 예시를 든 겁니다. 이것 때문에 뭐 스페이스 아이디가 뭐 이제 더 펌핑한다 뭐다 이런 분석이 아니에요. 스페이스 아이디 0.6달러까지 총 합산이 160만 개, 100만 달러가 되네요. 105만 달러 정도가 되죠. 거의 몇 배죠? 6배 차이 납니다. 아니 원래 이게 반대 상황이 됐어야 됐죠. 시가총액이 그만큼 크니까 지정가 매수하는 물량들도 한 최소한의 스페이스 아이디보다는 6배가 더 컸어야 됐는데 오히려 시가총액이 적은 스페이스 아이디보다도 이 지정가 매수 볼륨들이 없어요. 이 말이 뭐죠? 유동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유동성이. 그러니까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물량들은 그러면 그전에는 바이낸스에 상장이 되어 있을 때는 그만큼 좀 지탱을 해줬어요. 바이낸스가 워낙 큰 거래소고 또 이제 신규 이제 거래를 하려는 사람들도, 기존에 거래를 하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세계 1위 거래소니까. 근데 상장 폐지가 되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이제 시가총액이 오히려 낮은 애보다도 지정가 매수, 이제 매수하려는 사람들의 볼륨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가격이 급락하기에도 데스토네이토처럼 유동성을 받쳐주지 못해서 시장의 가격들이 언제든지 급락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선택지가 채굴 세력들 마음입니다. 채굴 세력들이 한파동을 올리고 떨어뜨릴지 그냥 떨어뜨릴지, 어쨌든 떨어뜨리는 거 그냥 정해진 수순이에요. 예정된 수순인데 이전에 어떠한 이벤트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내고서 아니면 그냥 무난하게 그냥 던져가지고 떨어뜨릴지, 이 두 가지 상황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좀 이제 영향을 갈 수가 있는 건 바이낸스에 만약에 선물 상장이 되어 있으면 어떤 코인들이 만약에 급락을 하면, 특히나 시가총액이 높은 코인들이 급락을 하면은 뭐 그 코인이 해킹 관련된 이슈 때문에 급락하는 거면 뭐 그 코인만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바이낸스 선물에 이제 연동이 되어 있으면 만약에 엄청 큰 급락이 나오면 좀 어느 정도는 좀 커플링으로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퍼센티지가 똑같이 가진 않는데, 예전에도 뭐 이제 웨이브 같은 애들도 급락했을 때도 뭐 전체적인 코인 시장을 한번 끌어내린 적이 있어요. 웨이브 같은 애들도 막 3달러에서 1.5달러, 1.4달러였나? 그 상장 폐지 좀 위험으로 그렇게 급락했을 때도 그런 식으로 움직인 적이 있는데, 바이낸스에 선물 상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뭐 다크 코인이고 땡땡 코인이고 그런 것들 상관없이 좀 어떻게 보면 이후에 후순환으로 이제 페어링이 돼가지고 좀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커플링으로 그 뒤에.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모네로 코인이 좀 이제 급락하는 상황들이 나오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한번 조정이 나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죽여야 되니까. 모네로 코인은 어차피 죽여야 돼요. 채굴 세력들이 더 이상 메리트가 없거든요. 물량들을 안 받쳐주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선택지가 두 가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대로 이제 공매도 모아가지고 던지거나 아니면 뭐 쐐기 끝발 한 방 올려가지고 던지거나 결국에 던지는 건데 어떻게 던지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도 이번 주인데 다가오는 2월 말 전후까지 이 모네로가 일단은 당장에 그 상장 폐지를 했으니까 이 움직임을 굉장히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FTT 코인이 급락한 것처럼 FTT 코인이 물론 전체적인 크립토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거래소였기 때문에 좀 전체 크립토 시장을 끌어내렸던 그런 인위적인 사건과도 비슷한 그런 이제 역사적인 이제 이벤트를 만들어냈었는데 모네로가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시가총액이 꽤나 높아요. 다른 애들 있죠. 다른 이제 다크 코인들 젠코인이나 뭐 제트캣이나 이런 애들 보면은 2천억, 5천억이죠. 그리고 대시는 얼마죠? 대시는 4천억. 그것들에 비해서 한 6배 정도가 높은 거는 채굴 세력들이 버텨줬기 때문에 거의 지금 거품이다라는 겁니다. 거품이다. 이건 거품입니다. 완전한 거품이다. 이 호가에서도 그냥 단순한 예시로도 이 호가에서도 이게 버블일 수밖에 없는 이 가격들이 버블일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좀 이제 제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다른 변수들은 다 제외를 할게요. 왜냐하면 OKB 토큰이 급락을 했어가지고 이제 코인 시장에 어떻게 보면 페이크를 줬어요. 제가 이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전에 후오비 토큰이랑 똑같이 겁주기를 한 거다. 겁주기를 이것 때문에 FTT처럼 OKEX 그 거래소 어떤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예전과는 다르게 뭐 예전 뭐 정부가 나서가지고 규제하고 뭐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만들어내서 겁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위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 다 배제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마운트 고스 물량 채권자들에게 배분을 한다. 뭐 이제 GBTC를 환매를 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는 배제입니다. 이제는 전혀 영향이 없다. 그런 것들은 일단 세력들의 방향들은 정해졌는데 그 중에 대놓고 나올 수 있는 이벤트나 아니면 변수 상황이 아마 모네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엄청 길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뭐 2달 동안 계속해서 그런 모네로가 그 가격들을 2달 내내 지켜주냐? 전혀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길고 짧아봤자 2주 동안 2주 이내에 모든 방향들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끝발 펌핑을 하고서 던지던 그냥 그대로 던지던 이 둘 중 하나인데 결국 던지는 건 맞아요. 던지는 건 맞으니까 이 가격들의 하락함에 따라서 코인 시장이 어떻게 반응들을 하는지 그거 하나 피해가서 나쁠 거 없다는 거 좀 이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2월 20일이니까 앞으로 3월 달에 이제 또 좀 인위적인 이벤트들이 있어요. 일단 그때는 뱅크먼 프리드랑 FTX 관련된 입장들도 나올 거고 아직까지는 이 코인 시장에서 FTX 채권자들에게 배분되는 물량들에 대해서는 이미 채권자로 분류된 사람들 그리고 좀 열심히 좀 이제 정보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트위터에서 직접 팔로우를 하고 FTX 페이로드나 막 이런 리로드나 이런 사람들이 실시간 FTX 상황들 중계를 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따라가시면 정보들을 빨리 얻으실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코인 관련된 그 대형 좀 뉴스 트위터라든지 뭐 웨일 그루라든지 이렇게 좀 이제 영향력 있는 그 트위터에서는 아직까지는 대놓고 그런 것들을 언급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아마 그거와 관련돼서 좀 이슈들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또다시 뭐 FTX 관련된 애들이 좀 이제 변동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 채권자들에게 완전하게 100% 배분을 한다. 그런 상황들이 지금은 진행은 되고 있는데 이슈화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2월 말 내지 3월 초쯤에 뭔가 좀 발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인 시장 그 가격이 코인 상황이 일단은 비트코인은 결국에는 지금 가격은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멈추기에는 되게 힘들고 여기에서 멈추기보다는 일단은 제가 올해 보고 있는 거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으십니다. 뭐 그럼 올해 무조건 6만 달러에 끝날 거냐? 저는 그냥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굳이 근데 저희가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난 뒤에
일단 단기적으로 시작을 하는 게 자산들을 뺏어가는 건데 굳이 비트코인을 우상향하면서 올릴 이유가 있을까? 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바라는 게 아니에요. 제발 좀 이제 한 번 더 떨어져서 매집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심리가 아니고 그냥 백신을 맞고 나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그레이트 리셋을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뉴월드 오더가 이제 실현되기 전에 가난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래야지만 이제 순응하고 말을 잘 듣기 때문에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 어쨌든 그런 이제 그런 세계가 왔을 때는 뭐 개개인에게 식별하는 패턴화되는 디지털 아이디 신분증 같은 것들도 이제 배급이 될 거고 저희의 개개인의 모든 행동들 그런 점수들이 매겨져서 사회 점수로 이제 그런 것들이 등급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이제 신의 능력으로 정말 신이 되고 싶어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맞잖아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의 그 데이터들을 다 패턴화 시켜가지고 직접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싫으면은 차단을 할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고 정말 신이잖아요. 진짜 그 네트워크가 모든 전 세계 네트워크가 다 연결이 된다면 그게 신이네요, 진짜. 그러니까 신의 역할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런 세계가 오기 전에 가난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1차적으로는 일단 실행이 됐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우상향을 만들 거면 큰 급락이 이미 나왔어야 된다. 그렇게 급할 필요가 없으니까 급락하면서 죽이면서 이렇게 갈 거다. 죽이면서 이 저항선 구간에서 한 번씩 급락 만들고 죽이면서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올해는 저는 어쨌든 6만 달러 선에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올릴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부자인 사람들이 이미 부자예요. 세력들이 이미 부자란 말이에요. 10조에서 20조 된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10조에서 20조 되는 과정에서 자산 시장을 버블을 만들면 세력들 배들을 많이 더 불려주겠는데 달라질 게 굳이 있을까요? 이들은 어차피 유동성 버블장 때 이미 많은 돈을 확보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하락장 때도 공매도로 확보를 많이 했고 그리고 주식 시장까지도 엄청 띄우면서 물론 그래서 이 중간에 메인급 코인들 비트코인 말고 제가 그래서 5월달, 6월달, 7월달에 강조를 드리는 게 민코인과 NFT장을 강조를 드리는 게 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 버블을 엄청 크게 만들고 다시 죽일 거거든요. 그럼 죽이면은 다시 또 가난하게 만들겠죠. 누군가는 또 이제 기회들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게 또 있죠? NFT랑 민코인도 거래를 하면서 디지털 지갑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CBDC 이슈들을 띄울 건데 디지털 지갑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게 만들고 모두가 디지털 지갑을 사용을 하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21년도에는 모두가 크립토 시장, 증권 시장에서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면 이제는 모두가 디지털 지갑을 쓸 수 있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방향은 될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솔직히 6만 5천 달러에서 저는 끝날 것 같아요. 아직까진. 아직 2월 달이잖아요. 어차피 부자인데 세력도 어차피 부자인데 굳이 올릴 필요가 있나요? 우상향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굳이.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이 백신을 맞히고 난 뒤로부터는 굉장히 빨라졌거든요. 대다수가 이제 부자를 되게 만들까? 근데 물론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금처럼 그냥 시가총액을 그렇게 계속 앞으로 우상향하면서 띄우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것도 지금 그걸 섣부르게 그냥 우상향한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저는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거는 5월달 반감기 이후에 시장에서 어떤 반응들을 나타내는지 그런 것들 보고서 판단해도 늦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때부터는 그 시장에 그냥 대놓고 합법적으로 마운트곡스 물량이나 대놓고 시장에 비트코인 시장에 뿌려지는 물량이 뭐 10조 이상이 넘어요. 그 중간중간에 크레이그 라이트나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진짜 사토시 인물이 뭐 100만 개 가지고 있는 그런 주인들이 실제로 코인 거래소에다가도 입금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코인 시장을 죽이기에는 재료들이 그 하반기에는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섣부르게 우상향이 돼가지고 1억, 2억 간다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기에는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 그거는 자만이고 오만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즐기되 앞으로 2주 뒤, 3주 뒤의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큰 그림으로는 어쨌든 저는 올해는 최종적으로는 그래도 한 6만 달러 선까지는 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건 비트코인에 대해서 기회가 아니에요. 비트코인은 이미 세력들이 이미
매집들을 했던 것들 이것들을 이 6만 달러에서 멈춘다면 곱하기 4배 정도 차익 실현을 할 겁니다. 세력들은 어쨌든 2조 3조 몇 조씩을 들고 있고 공매수 포지션을 들고 있고 이 4배 정도만 먹어도 충분히 많이 먹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텀이 중요하겠죠. 다음 텀. 아마 순서로 따지면은 비트 그리고 이제 비트 이더 순서를 뺄게요. 그냥 비트로 그냥 큰 그림으로만 볼게요. 비트가 대장이니까 지금까지는 비트 그리고 밈 NFT 그리고 이 나중에 시장이 죽을 때 그러니까 지금 미리 그려보는 겁니다. 그 앞으로 뭐 변수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거의 꼭대기 지점에서 민코인과 NFT 불장이 올 수도 있어요. 이때 올 수가 있어요. 이때 5월달 그리고 나서 오히려 시장이 하락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때부터 계단식으로 정리들이 되는 건데 이때 CBDC가 발동을 하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이때 스테이블 코인들을 현금화 해두시고 원화나 달러가 아니고 스테이블 코인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마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인위적인 뭐 원화 가치 하락이나 이런 상황들이 이때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 가서 또 이제 봐야겠죠. 정말 큰 그림이니까. 일단은 대략적인 상황은 저는 일단 코인 시장이 끝나가는 무렵에 오히려 좀 이제 위기의 안전 자산이라고 보통은 달러를 택할 때도 있거든요. 금이나 달러. 근데 그게 아니고 이번에는 크립토 시장의 이슈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택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밀고 있는 서클에 이제 뒤에 있는 블랙록이 밀고 있는 CBDC가 아니고 USDC. USDT와 USDC가 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바이낸스에서 최근에 상장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회들을 정말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큰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구간들이니까. 자, 최근에 이제 보시면 제가 이거를 좀 보여드리면 바이낸스에서 USDC를 상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선물 상장을. 자, 보이시죠? USDC 마진, USDC 그 선물 이거 계속 상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은 구축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USDC에 대한 이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게끔 만들 거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당장은 아니고 아마 근데 그거는 민코인 NFT 불장 오고 나서 코인 시장이 어쨌든 좀 뺏겨 시장이 만약에 가라앉는다면 가라앉을 때 저는 그렇게 갈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좀 의문인 게 그러니까 이게 좀 고민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USDC 원화 가치 폭락으로 스테이블 코인들이 급등하는 상황이면 세력들은 어쨌든 비싼 거래소에다가 스테이블 코인들을 비싸게 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비싸게 팔고 나서 원화 가치가 다시 회복을 해. 그럼 원화를 그냥 그대로 들고 있으려고 하는 건가? 좀 이런 고민들. 그러니까 삼박자가 맞아야 되잖아요. 원화 가치가 폭락을 해요. 원화 가치가 폭락을 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 1,000원이라고 하면 3,000원까지 올라가면 그냥 1억 USDT가 그냥 곱하기 3배가 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현금화를 원화로 해놓고서 원화로 그대로 들고 있는 걸까? 원화로 들고 있다가 아니면 다른 이제 대체되는 코인을 하나 사가지고 그걸 다 출금들을 하려고 하는 건가? 이런 좀 큰 그림도 좀 따라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거는 정확한 100%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5월 달쯤에 6월 달쯤에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방향들을 따라가시려면 당연히 또 구독하시면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따라오셔야겠죠. 큰 그림들 미리 중간점검 하고 갑니다. 당장에 나오는 이슈들은 일단 모네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네로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그러면 제가 좀 요즘 열심히 좀 올리고 있죠. 미리 나중에는 분석할 시간들이 없을 것 같아서 미리 좀 이제 알짜배기들만 이렇게 해가지고 저만의 좀 이제 분석 방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코인 시장은 24년 길게 보면 24년까지는 끝나지 않았으니까 포모라든지 만약에 그런 것들이 느끼시는 상황들에 이제 처해 계시면 굳이 느낄 필요 없어요. 모든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아마 5월달이 될 거니까 5월달 민코인 NFT 대분장 그때가 아마 될 겁니다. 그때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디지털 지갑들 사용하게끔 만들 거니까요. 세력들은 뭐 이제 전 세계에다가 뭐 에어드랍 해가지고
우리 메타마스크 쓰면은 5달러 뭐 리플 코인 5개씩 준대. 이더리움 뭐 얼마씩 준대. 그런 식으로 안 해요. 그냥 본인들이 직접 참여하게끔 만들죠. 거기에 대해서 인간 심리 끝에 있는 게 뭔가 좀 이제 버블 같은 이제 뭐 상승 투자 시장을 엄청 크게 띄우면 알아서들 이제 저희가 어쨌든 저희 일상이 돈이랑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돈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시장을 띄우는 것만큼 디지털 지갑을 수용하게끔 만드는 것도 없을 것이다. 다른 것들 없어요. 뭐 다른 뭐 월드코인처럼 뭐 홍채 인식하면 월드코인 주고 막 이런 것들도 있죠.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이 참여하게끔 하려는 건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이 시장에 뛰어들어 가지고 엄청난 이제 수익 인증들을 보면서 뛰어들게끔 만드는 그 전략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 지금 그러니까 업비트 뭐죠? 자산시장 버블 겪고 나서 100만 명인데 1000만 명 됐잖아요. 그리고 제 유튜브 구독하신 분들도 21년도에 들어오신 분들 꽤나 많으실걸요? 소문 듣고서 성공적이잖아요 세력들이. 그쵸? 자발적으로 참여했잖아요. 계좌 만들고 뭐 K뱅크 만들고 해외 거래소 계좌 만들고 이제 다음 턴은 어디다? 메타마스크. 뭐 메타마스크도 있고 뭐 다른 뭐 지갑들도 많죠. 메타마스크 뭐 이제 또 뭐가 있죠? 아 요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기억이 메타마스크랑 그 있는데 그 코인베이스 지갑 비슷한 거. 잠깐만. 어쨌든 그냥 저는 메타마스크가 가장 많이 뜰 것 같으니까 메타마스크로 하겠습니다. 메타마스크 뭐 아니면 카카오는 클릭 같은 거. 어찌됐든 긴 영상 26분인데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댓글과 좋아요 많이들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